안녕하세요, 한강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장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 바로 애플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을 기업 중에 하나로 정말 미국 증시, 더 나아가 세계 증시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 대단한데요. 애플의 현재 주가는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겨우 16.6% 이를 정도로 대표적인 테크 기업의 하락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주가가 강력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장을 맞고 있다고는 들리나 애플의 주가는 이게 폭락장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방어력이 높은 편이죠. 이러한 애플의 압도적인 방어력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특히나 2022년 하반기부터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나스닥 100, S&P 500,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나 그 외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더라도 모두가 무너지는 와중에 유일하게 버틴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애플만이 유일하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더 나아가 미국 증시에서도 높은 방어력을 보이며 살아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어닝미스가 난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애플은 매출과 EPS가 모두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은 3분기 실적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놓았으며 덕분에 사람들이 이번 실적에 대해서 만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일주일 동안의 미국 증시 흐름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아마존,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모두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는 작게는 13%, 크게는 20%가 넘어갈 정도로 그 하락폭이 엄청났는데요. 그에 반해 애플의 주가는 5.75%가 오를 정도로 일주일 동안 주가 흐름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다들 어떠했는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오직 애플만이 실적 발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으며 그 덕분에 애플의 주가만 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애플의 3분기 실적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문별 매출은 평년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아이폰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서비스, 맥, 그리고 웨어러블 상품들이 이어나갔는데요. 이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과거 2021년 그리고 2020년도에 형성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애플의 사업 부문별 매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포인트는 이 서비스 매출 성장률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서비스 부분의 매출액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작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애플의 주가도 분명 지금처럼 유지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분기에는 맥이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죠. 아이폰의 매출 비중은 지난 8년 동안의 기록을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 자리를 서비스 매출이 서서히 받아나가는 중인데요. 그런 만큼 애플의 실적에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서비스 부문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서비스 매출 비중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애플은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제가 특히나 눈여겨보았던 부분은 바로 애플의 자사주 매입량입니다. 무려 3분기에만 25.2 빌리언, 거의 36조 원에 가까운 돈을 자사주 매입에 쓴 건데요. 이를 통합해서 볼 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올해에만 거의 100조 원 넘는 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애플의 자사주 매입량은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압도적인 수준으로 그 뒤를 이어나가는 구글, 메타 플랫폼즈, 버크셔 해서웨이 등의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압도적인 자사주 매입은 결국 애플의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애플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전고점 대비 하락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쁘지 않게 내놓았습니다. 물론 4분기 기준의 성장률은 3분기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긴 했으나 이것은 강달러로 인한 환율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 달러 효과만 없다면은 여전히 애플의 성장률은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환율을 제외하거나 또는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애플의 가이던스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편입니다. 그나마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애플의 주가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지난주에 크게 올랐던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달러 현상은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에게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매출액이 달러 기준의 매출액이 과거보다 더 작게 잡히면서 그것이 실적 약화로도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사실 환율 문제만 아니었다면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았을 것입니다. 물론 애플 또한 환율 역풍이 없었다면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3분기 가능했을 거라고 언급한 만큼 이 강달러 현상이 조금씩 잡히는 모습이 나와야만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다시 위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강달러 현상은 당분간은 더 유지될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달러에 대한 고려도 우리가 빅테크 기업에 투자할 때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의 기술적 지표들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선 MACD 기준 애플의 상승 추세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점점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애플의 기술적 지표는 하방보다는 상방을 더 가리키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주가의 과열도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RSI 수치는 56.6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과열이 끼어있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전, 두 달 전에 비해서는 이 과열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그 임계점이라 할 수 있는 70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애플의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애플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완전히 뚫어냈고 그 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요일 장 초반 기준으로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향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애플의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터치했을 때는 살짝 조정을 받고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터치했을 때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나마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찍은 애플의 주가는 조금은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시에 호재가 발생한다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현재 애플의 밸류에이션은 PE 기준으로 25.5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의 미래 예상치 실적을 가지고 계산되는 포워드 PE는 22.9 수준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밸류에이션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그때보다 더 강력해진 애플의 펀더멘털과 현재 증시에서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애플의 밸류에이션 상태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플의 미래의 성장성은 앞으로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동안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거나 또는 낮은 성장률, YOY 기준으로 낮은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애플의 성장세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1년 동안 애플이 잘만 버텨낸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은 후 애플에 대한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평균 목표 주가는 181.3달러인데요. 총 24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20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강달러로 낮아지는 단기 성장성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지는 매크로 환경 탓에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의 목표 주가를 3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소폭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애플의 펀더멘털이 과거에 비해서 나빠졌다는 것보다는 현재의 매크로 상황을 좀 더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애플의 공매도 잔고가 테슬라를 추월했다. 전 세계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이 처진 기업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0월 14일 기준으로 애플의 공매도 비중은 겨우 0.68%로 다른 기업들보다도 여전히 낮은 공매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보다는 살짝 더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8월달과 9월달에 찍었던 공매도 잔고보다는 10월달에 들어가지고 낮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의 주가가 앞으로 다시 하락하거나 시장 상황이 나빠지게 된다면은 이 공매도 잔고 또는 공매도 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애플에 대한 주주 현황은 기관 53%, 개인 40.5%, 그리고 사기업 이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겠죠. 이 사기업의 비중이 5.6%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개인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 만큼 애플은 기관들의 주식이기도 하지만 개미들의 주식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애플의 투자자 포지션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기준으로 애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균 평단가는 151.4달러입니다. 물론 주가가 그동안 크게 하락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강력한 매물대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 위로 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모양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투자자 포지션은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아주 뾰족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 매물대가 뚫렸을 때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애플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간략한 리뷰와 애플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보조 지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애플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애플만이 살아남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미국 증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큰 만큼 앞으로는 매크로 환경이나 또는 대외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애플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버텨주느냐도 미국 증시, 특히나 나스닥의 방향성을 가른 큰 관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애플이라는 기업이 만약 우리가 애플에 투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애플이라는 기업이 앞으로도 잘 버텨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